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연기 상황을 쉽게 풉니다. 연기 쉽게!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29일 표결을 연기하면서 이제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큰일 났습니다. 지금껏 국힘당은 표결에 참여할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영남권 공천을 미뤄왔습니다. 그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노컷뉴스의 기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힘의 공간위가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 등 화약고 공천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두드러지지 않았던 윤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국힘의 공간위는 오는 29일 이른바 쌍특검 대장동 플러스 김건희 특검법에 국회 재표결 직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었다. 이 영남권과 강남권의 공천은 대부분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초재선 의원들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지역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힘당이 조용했는데 그것은 민감한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구에서의 공천이 이뤄졌기 때문이고, 꽂으면 당선되는 영남권과 강남권에 용액관들을 대기해 놓으면서 소위 화약고 지역구 공천을 미뤄두었던 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나는 곳도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맞을 매를 먼저 맞았던 것이고 국힘당은 맞을 매를 미뤄왔던 겁니다.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표결 연기 통보 전에 장동혁 국힘당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과 영남 공천은 가장 늦어질 수 있다. 29일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결정 내려고 한다. 이렇게 국힘당은 29일 표결만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것을 언론들은 쌍특검 족쇄에서 국힘이 풀려나는 날로 명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29일만 지나봐라, 신나게 화약고 건드리면서 윤심 공천할 거야,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연기하면서 꼬여버린 거죠. 여기에 윤재호 국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해도 너무해. 너무하긴요. 칼은 칼을 쥔 사람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윤재욱은 민주당이 4번이나 넣었다 뺐다 했다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5번도 할 수 있고 6번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린 급할 게 없어. 상황 봐서. 여기에 윤재욱은 국민들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있다 한들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시끄럽습니다. 9대를 맞고 있는데 한 대 더 10대를 맞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러한 먹히지도 않을 푸념을 늘어놓았던 국힘의 당시 의총장 분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어두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히 꼬인 정도가 아니라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디테일한 정보 하나를 알고 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는 그해 총선에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29일 표결을 하고 이후 화약고 지역구 경선을 진행시키면 거기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못하게 붙잡아둘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 통제권 안에 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무기한 연기해버리면서 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시간상 어쩔 수 없이 후보를 결정해야 되니까 화약고 지역구의 경선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고, 그게 진행되면 용액관들에게 밀려나 억하 심정이 생겨버린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 결국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연기했던 민주당의 노림수는 국힘의 화약고 경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김건희를 지키자니 자신의 미래를 위한 용액관을 꽂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용액관을 꽂자니 김건희가 당장 위험해지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간 민주당이 칼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바람에 영남권, 강남권 외에 국힘 현역들이 횡재를 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그간 민주당이 칼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바람에 국힘당은 물갈이 하나 하지 못한 고인물 공천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국힘의 행태, 그 반응들까지 보면 지금껏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 모든 짓거리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국힘의 피바다가 진행되는 겁니다. 꽂으면 당선되는 영남 강남권에 용액관들은 내려오고 국힘 현역들은 개거품을 물고 밖에서는 민주당은 칼을 넣었다 뺐다 하고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여기에 민주당은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 오늘 컷오프 당한 임종석과 그 무리들은 당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중성동갑에 모여서 선거운동을 빙자한 기자회견을 열면서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TV조선은 신나서 중계했는데 거기에는 항의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당신이 전대의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 제대로 했냐고. 김건희한테 잘못하고 말한 적 있냐고. 잠깐만요. 네. 자, 이게 이 민주당 수박들의 진면목입니다. 어딜 가나 욕을 먹지만 언론들은 좋아하고 또 언론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또 이용해서 협박하고 연명하고 내부 총질하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라스트 뉴스! 오늘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미일 반도체 회사의 합병을 위해 SK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크게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개의 시장은 서로 맞먹는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세계 3위인 미국 회사와 4위인 일본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의 반대로 이게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위와 4위가 합병하게 되면 2위인 SK가 자신의 시장주의가 크게 흔들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을 이용해서 그 합병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합병에 성공하게 되면 1위인 삼성의 시장 점유율과 맞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가운데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기업이 합병하면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걸 윤석열이 막지 말라고 SK를 현재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망하자는 겁니까? 이런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 당연히 국내 언론들은 이런 거 취재 안 하죠. 일본 언론 중에서 그나마 정상적이라고 평가받는 아사히가 이걸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그걸 한겨레가 받아서 번역했고 그걸 다시 오마이뉴스가 받아서 보도했던 거예요.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일 반도체 합병에 SK 하이닉스가 동의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오보를 낸 아사히 신문의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사히는 입틀막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자,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소식이 전혀 충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한 거야.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거덜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